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MB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예. 지랄도 풍년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기침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 자리에서도 자기가 병역면제 사유가 이거다, 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기침하는 게 굉장히 인간적이었고, 예. 뭔가 조금 모르게 사람이 이제 좀 절박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낙검수부터 시작이 됐었던 김용민 PD님도 함께 하셨었던 그 오랜 투쟁이 끝이 보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저는 좀 들었어요. 아이고 참. 예, 이제는 뭐 다 끝나가는구나 싶은, 오히려 저는 좀 그 이명박의 절박한 표정이 승리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좀 즐거운 느낌으로 다가왔고, 또 한편의 아름다운 개그를 잘 봤습니다. 근데 이제 MB가 그런 이유는 제가 어제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힌트를 드렸는데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한 꼼수가 아니겠는가. 예, 제가 아직 브리핑을 못 들어봤는데 꼭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도 허리,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지, 보석으로 풀려나기를 바라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명박은 뭐 고령 얘기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기관지 확장증 뭐 이런 걸로 병역 면제. 그러니까 그 기침을 한 게 그런 연출의 하나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요. 통상 이제 온 국민이 주목할 기자회견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저렇게 기침을 격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예. 그거는 의도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연출입니다. 그게 저는 공감이 되는데, 이제 MB로서는 참 꼼꼼한 분이시잖아요. 꼼꼼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하늘은 이 땅에 MB를 내려줬지만 또 김용민 PD님을 함께 내려주신 거죠. 적의 의도를 간파하는 적군이 있기 때문에 그 MB의 꼼꼼한 계략은 성공하지 못할 것 같기는 하네요. 제가 그래서 이제 MB가 불구속 수사를 받고자 꼼수를 쓴다면은 불과 몇 달 전 기무사 가서 열심히 테니스를 쳤던 건강성을 온 세상에 또 알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MB 입장에서는 김용민 PD님이나 이런 분들을 진짜 진심으로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주진우나 뭐 김어준 정도쯤 돼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 낙검수 멤버들을 정말 진심으로 물리적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MB 입장에서는. 아이고 살다 보면은 뭐 해 뜰 날도 오고 해가 가릴 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우리 MB 보낼 때가 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 온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원생 노조가 결성됐다는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말에 이미 이제 조직 구성은 끝났었던 것 같고요. 다음 달 24일에 공식 출범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식 명칭이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이고요. 아마 올해 1학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서울 지역에 6개 대학원생들이 참여를 했고, 출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비수도권 지역으로도 조직을 계속 확대할 거라고 해요. 아니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대학원생이 노동자인가 학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는 논쟁이 좀 될 겁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대학원생이라는 신분이 굉장히 애매하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학생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의 원리를 찾고 이런 건 학생회에서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일부 대학에서는 자치조직, 대학원 통학생회가 이미 있습니다. 근데 왜 이 학생들에게 노조가 필요하냐? 비록 신분은 학생이지만 사실상 대학원생들은 노동자에 가깝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교수 따까리인 경우가 많죠. 예. 심각하게 교수들의 갑질에 놓여 있지만 노동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라는 조직을 공식적으로 못 만들었던 겁니다.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노동 3권이라고 불리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원생 노조가 정식으로 승인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문제는 논쟁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도대체 대학원생이 노동자냐 아니냐라는 논쟁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원래 노조라는 건 그렇습니다. 시작을 할 때 인정받기 어려운 환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쟁 속에서 조직이 점차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전교조도 그랬고요. 공무원 노동조합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원생들이 처한 현실을 뚫고
노조를 만든 건 정말로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지지하고요. 언제나 강력하게 연대하겠다는 결심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들이겠지만 대학원생 노조의 절박함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우리 대학원생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 원래 대학원생의 인권 문제는 2015년에 인분교수 사건이라고 하죠. 이 사건 이후 굉장히 확산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 인분교수를 경기도 모 대학 장모 교수 이렇던데 저는 그냥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사람에게 똥을 먹일 정도의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이름을 밝힙니다. 장호현 교수고요. 김용민 PD님께서 나오신 강남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예, 예. 네. 제가 뭐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린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든 대학을 밝혀야 돼서 근데 공교롭게도 강남대학교 교수입니다. 이게 네. 사실은 말이죠. 이 부분까지는 아마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아실까 싶은데 지금 총장이 윤신일 씨라고 이분이 이제 총장이 된 이래로 학교가 이제 정체성을 많이 상실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경영의 논리 이런 걸 앞세우다 보니까 이 학교가 원래 이런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이호빈 목사라고 이분이 설립자인데 기독교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분으로서 굉장히 진보적인 재단이었네요. 그렇죠. 네. 한신과 더불어서 가장 진보적인 학교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통일 그리고 목회자가 주도가 된 이런 기독교가 아니라 평신도가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인정과 존중 이걸 기반으로 이 건강한 신학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총장된 이래로 신학과를 없애려고 했어요. 사실 이 학교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신학과를 없앤다는 건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돈이 안 된다. 취업이 잘 안 된다. 뭐 대략 이제 감자 피시겠죠. 네. 이 자본의 논리가 아주 훌륭한 사상을 가졌던 기독교 학교 하나를 만들면 그분이 총장이 언제 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그쯤 됐어요. 이 양반 아버지가 그 이사장인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학교를 족벌 학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참. 너무나 뻔히 보이는 그림이어서 그렇죠. 진짜 좀 속상하네요. 예. 근데 하여튼 요 장호영 교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요. 요때 이제 20대 후반의 한 남성 조교가 이 장호연이라는 자한테 악랄하게 폭행을 당했는데 2013년 3월부터 한 2년 동안요. 뭐 야구 방망이로 맞고 뭐 입에 교수가 재갈을 물리고 뭐 비닐봉지를 씌우고 최루카스가 담긴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뭐 이제 이랬다는 건데 이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런데 이제 이자가 때리기도 직접 했지만 다른 제자를 시켜서 이 조교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조교끼리 서로 때리게 하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아프리카 TV에 중계를 시켜요. 그리고 내가 지시한 대로 잘 패고 있나 이걸 이제 영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폭행 지시를 카톡으로 하는데 카톡 내용이 이래요. 30분 후 약속 못 지키면 또 10만 원 추가에 가스 처먹는다. 식당은 못 나간다. 전화도 그냥 받지 말거라. 넌 다시 삼질도 굶고 개새끼 짓 하면서 사는 게 그나마 정신 들어. 괜히 식당 보냈어. 지금부터 주는 음식만 처먹고 시키는 짓만 해. 넌 네가 알아서 하는 새끼가 아니야. 한 번만 더 걸려봐. 성과 없어봐. 너 밤새 각오해. 내일 저녁까지 일해. 앉아 일해 이 새끼야. 졸아봐 또. 장주임, 김 과장은 캠 지켜보다 졸 때마다 등짝삼, 스싸, 오 조치해. 뭐 이렇게 이제 적어놓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등짝삼은 등을 세대 때리라는 거고, 스싸는 저도 몰랐는데 이게 슬리퍼로 싸대기를 때리는 걸 스싸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조교들끼리 서로 슬리퍼로 싸대기를 때리도록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교에게 업무 실수를 해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걸어서 1억 원이 넘는 채무 이행각서를 쓰게 하고 노예처럼 부린 겁니다. 그리고 도망가면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 뭐 이런 협박도 했다고 하고요.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거운 박스 들고 벌 세우기, 가족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전화 연락도 감시하에 최소 한만 허락하기, 야구 방망이로 폭행해서 전치 6주 상해 입히기, 소변을 30여 차례, 인분을 16채나 강제로 먹이기, 2, 3일씩 굶기거나 잠을 재우지 않기,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40여 차례에 걸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발사하기, 상습적으로 슬리퍼로 싸대기 때리기, 한 팔로 1시간 동안 엎드려 뻗쳐 있기, 앉았다 일어났다를 1000번씩 하기, 이제 이런 걸 시켰다는 겁니다. 네. 다른 사건 하나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알려져서 이것도 유명한 사건이어서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서울대 교수가 대학원생들한테 스캔을 시키는데 서류나 문서를요. 8만 장을 스캔을 하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8만 장이요? 예, 이른바 이걸 8만 대장경 아.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죠. 네. 대학원생 4명이 1년 동안 8만 장 서류를 스캔했습니다. 엽기적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짓을 시킨 교수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아요. 서울대 인권위가 이 일을 조사를 했는데 오래전 일이다. 그리고 언론 보도가 다소 과장됐다. 이런 이유로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뭐가 과장됐는지 내용을 밝혀보라고요. 8만 장 서류를 스캔을 시킨 게 과장이라면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8만 장 서류를 스캔시킨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8만 장 서류를 스캔을 시켰다는 게 왜 엄청난 인권 탄압이라고 보도를 하는 걸 과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서울대 인권위가 내린 처분이 고작 교수에게 재발 방지를 서약하라. 그리고 인권 교육을 받아라.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도 서울대 인권센터라는 이름을 달고 다닙니까? 미친놈들인 겁니다. 게다가 진짜 서울대 교수들 집단이 엽기적인 게요. 이게 언론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어떤 교수가 언론에 증언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과대 교수들이 뭔 짓을 했는지 이 언론에 알리는 과정에 개입했던 교수가 나중에 단과대 교수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보냅니다. 그 8만 대장경 교수 사건을 내가 언론에 알리는데 관여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 지랄도 진짜 풍년인 겁니다. 이게 왜 사과문을 보냈겠습니까? 짐작컨대 교수사회에서 언론에 알린 그 교수를 왕따를 시켰겠죠. 야, 동료 교수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그걸 언론에 알려 이 비겁한 놈아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왕따 당하는 게 싫어서 사과문을 공식적으로 작성을 해서 사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면요. 이딴 놈들이 지금 서울대에서 교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이 사건이 시작된 게 피해 학생이 교육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작년 1월에요. 그래서 교육부가 서울대 인권센터에 진상조사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인권센터가 어떻게 하냐면 당사자가 직접 연락해 와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하고 조사를 뭉개버려요. 미친 새끼들인 거죠. 인권의 기본도 모르는 놈들이잖아요. 인권의 기본은요. 피해자, 내부 고발자를 지켜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건 인권의 ABC예요. 그리고 그 고발을 한 학생은 고발 사실이 알려지면 학교 교수들한테 매장을 당하는 겁니다. 그걸 감수하고 교육부에 용기를 내서 고발장을 낸 건데 그러면 교육부가 서울대 인권센터에 지시를 하면 당연히 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자체 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밝히는 게 인권센터의 일이에요. 그런데 당사자 보고 직접 오라고 하는 겁니다. 너 누군지 직접 얼굴 까봐 이거잖아요. 예. 이딴 새끼들이 무슨 인권센터를 하고 앉아있냐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학원 총학생회가 이 피해 학생을 숨겨주기 위해서 대리인 자격으로 다시 3월에 인권센터에 이 사건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사건이 불거졌는데 인권센터는 이 교수를 징계하지 않아요.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일에도 서울대 총학생회가 행정관 앞에서 또 기자회견을 열었더라고요. 그 8만 대장경 교수 해임하라고요. 아직도 학생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서울대 이 미친놈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걸 왜 징계를 못합니까? 니들 눈에는 학생들한테 8만 장 스캔하라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요? 지들이 한번 해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그대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교수들한테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올해 1월에 JTBC가 보도를 한 건데요. 아주대학교의 한 대학 교수가 이제 대학원생들한테 갑질을 하는데 이 대학원생이 외국인이었던 겁니다. 인도네시아 학생이었어요. 예. 화장품학과였다고 하는데 교수가 이 대학원생한테 나 인도네시아에 가서 고객들 좀 만나보고 싶다. 네가 안내해.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출장 삼아 교수를 모시고 이 조교가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골프를 치는데 이 교수가 골프를 친 골프장 비용과 식사비를 전부 인도네시아 대학원생이 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학원생이 받았던 연구비 700만 원도 뺐습니다. 네가 연구에 기여한 게 없다. 이거죠. 베트남 학생도 있었는데 베트남 학생은 이 교수가 소유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일을 시키고 월급을 50만 원만 줬다는 겁니다. 노동 착취를 한 거죠. 아주 국제적으로 지금 나라 망신을 시키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교수 성이 변모 교수라던데 아시는 분들은 제보 좀 해주십시오. 이름 그냥 까버리겠습니다. 근데 이 변 교수 주장이 뭐냐면 골프비는 내가 내려고 했는데 대학원생 인도네시아 학생 A씨가 먼저 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여보세요. 진짜 학생이 먼저 내려고 했다 쳐도요. 교수가 말리고 자기가 내야죠. 만약에 학생이 냈다면 나중에 돌려주는 게 스승의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모 교수 네 말이 맞다고 쳐도요.
제자가 돈 내면 이거 골프 잘 쳤어 이러고 나오는 게 교수의 일륜에 맞습니까? 도대체 이따위 교수는 어디서 인성교육을 받아서 교수가 된 겁니다. 이거 말고도요, 교수 갑질은 끝이 없습니다. 방송에서 다 소개를 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예요. 문제의 심각성이 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문제를 특히 심각하게 보냐면, 문제를 수정할 자정 능력이 교수 사회에 제가 보기에 없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대학 교수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제가 교수들의 갑질이 정말 도를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일부의 이야기를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 나는 안 그런다, 착한 교수들도 많다, 이렇게 반발심을 가지는 교수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케이스들이 한두 명 엽기 교수의 일탈이 아닙니다. 저게 엽기 교수의 일탈이면 왜 저런 일이 계속해서 불거지겠습니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예. 착한 교수들도 많죠. 제가 그걸 왜 모릅니까? 정선태 교수님 같이 제가 마음의 스승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묻고 싶은 건요, 교수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갑질을 하지 않아도요, 동료 교수들이 제자들한테 갑질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잖아요. 못 봤다고 그러면 거짓말인 겁니다. 그러면요, 동료 교수들이 갑질을 하는 걸 보고 싸웠습니까? 말렸습니까? 이걸 지금 대부분 교수들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교수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할까 봐요. 그래서 제가 교수 사회에 자정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왕따 당하기 싫어서, 내 위치가 곤란해져서, 그래서 제자들이 갑질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걸 그냥 못 본 척 넘어갔던 교수님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 없이 비겁한 짓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 교수들의 갑질 문제는 절대 자정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수라는 집단은요, 가장 건드리기 힘든 지식인 집단으로 인정을 받았던 곳입니다. 군사 정권도 제일 건드리기가 힘들었던 곳이 이곳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보호받았고요, 지식인으로 대접받았고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도 70년 동안 자정이 되지 않았다면 그건 자정 능력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된다고요. 조직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 노동조합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질 교수들을 노조가 적발하고 감시하고 고발하고 투쟁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대학원 노조 위원장 성함이 구슬아던데요. 이분 말씀이 이렇습니다. 대다수 대학과 학회가 대학원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 활용하는 구조에서 대학원생 처우 문제가 발생한다. 노조는 이 근본적인 조건을 다시 세워서 선후배 연구자가 서로를 존경하고 당당하게 연구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장의 주어를 보십시오. 대다수 대학과 학회입니다. 즉, 대학원생들이 느끼기에 교수의 갑질 문제는 몇몇 교수의 일탈이 아니고요, 대다수 대학과 학회에서 발생하는 아주 일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도 몇몇 교수의 일탈을 과장하지 마라, 교수사회를 모독하지 마라, 이런 소리 하시기 전에요, 그 몇몇 교수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조사하고요, 일탈을 잡아내고요, 투쟁해야 됩니다. 못 본 척 지나가는 건 가장 비겁한 지식인의 범죄인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대학원생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뜨겁게 지지합니다. 조금도 물러서지 마시고 용맹스럽게 투쟁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한 명의 기자로서 그 투쟁을 언제나 뜨겁게 응원하고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